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리사쿡의 어떤 발언, 자산 시장 비싸다 뭐 이런 발언,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매출 채권 문제, 그다음에 금리 인하 이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몰아치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뭐 반도체 업황 기대감이 여전하긴 한데 오늘 워낙 악재가 세게 작동을 해서 뭐 호재가 전혀 어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외국인들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 매도 규모가 거의 뭐 역대급으로 나왔고요. 뭐 IT 서비스, 통신, 전기가스, 장중에 이런 업종들 매수하긴 했는데 규모도 작았고 이런 종목들도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방어주들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별다른 어떤 역할을 못했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이었는데 뭐 그런 가운데 뭐 의류, 옷 업체들, 화장품, 자동차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는데 어쨌든 오늘 뭐 종목들이 어지간한 종목은 다 한 5% 이상씩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좀 매도 심리가 상당히 강했고 또 투매가 나온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가 이랬어요. 뭐 아시아 보면 지수가 1% 넘게 하락한 나라가 수두룩했고 우리나라하고 대만은 3.6%, 3.7% 이렇게 빠졌거든요. 오늘 TSMC도 거의 5% 가까이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1차적으로는 한국과 대만이 많이 빠졌다. 그러면 이거 AI가 문제가 있었구나. 근데 나머지 나라 다 빠졌다. 이러면은 이거 금리 문제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금리 플러스 AI 문제가 아시아 증시 전체를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는 그동안에 지켜내던 박스권 하단을 완전히 그냥 몸통으로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사실 어저께 그제 이제 꼬리를 달고 어제 지수가 이제 괜찮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음봉 나오고 그렇게 해서 어제 음봉 나왔지만 어제 또 올라간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횡보 정도만 나왔으면 다음 주에 한번 더 세게 밀고 가는 뭐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워낙 재료들이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오늘 많이 빠졌고 특히 이렇게 되면서 지금 월봉상 6% 하락했거든요. 6% 정도 하락은 그 2023년 10월 이후에 월간으로는 가장 많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빠진 그런 결과가 됐어요. 근데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강세장이 끝났는지는 아직은 좀 일러 보인다. 근데 2달 연속 이제 저런 페이스로 가게 되면 이거는 장세가 끝났다라는 쪽으로 해서 매도가 오히려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최대한 꼬리 달고 올라가고 다음 달에 이제 플러스 나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 게 제가 860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860 밑으로 가면 신용 터지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오늘도 이미 신용 회피성 물량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출 받아 투자했는데 반대 매도 나가면 큰일 나니까 또는 손실 더 커지면 낭패니까 좀 정리해 놓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회피성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낙폭이 커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나마 다행인 게 저 61선 위에서 마감이 돼가지고 정말 신용이 어마어마하게 터지는 그런 구간 위에서는 아직까지는 아슬아슬하게 견디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오늘 하락 종목 수가 올해 하락 종목 수 5위에 해당됐어요. 근데 11월 들어서만 그 올해 하락 종목 수 탑10 중에서 3번이 11월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에만 2개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은 저렇게 되면 다음날 반등하곤 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락 종목수 많았던 다음날 반등을 못했죠. 그 다다음날 급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근데 어쨌든 다음 주 월 또는 화요일에 지수 자체가 또 급반등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추세보다는 그렇게 제가 자주 드리는 표현이 치고받고라는 표현 드리는데 뭐 계속 좀 치고받고 하는 근데 이제 되게 맞는 날이 더 많긴 하죠. 어쨌든 그런 형태로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뉴스들은 우선 리사쿡의 발언이 좀 셌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평가 자산의 어떤 하락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주요 자산들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하락할 것 같다. 너무 비싸서. 그러면서 다만 이제 금융 시스템이 이제 잘 갖춰져 있어서 그러니까 2008년 같은 상황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2008년도는 파생 상품에 투자한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어디가 투자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저기서 문제 터지면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막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어디가 어디까지 터질지 알 수 없으니까 오히려 돈이 더 이제 가뭄이 돼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뭐 사모대출 문제도 최근에 뭐 무슨 자동차 대출 관련된
회사가 파산한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 금융 안전성 해칠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 비슷하게 한 건데 다만 이제 고평가. 하필이면 최근에 AI 이슈가 있을 때 고평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게 이제 시장에서는 아, 금리 안 내리는구나. 지금 되게 민감한 시기인데 여기서 고평가 얘기를 해버리면서 그러면 금리 안 내리겠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고평가라는 단어에도 부담, 금리를 안 내리는 게 확정적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려도 자극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좀 밀려버렸고,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계속 오늘 이제 문제가 된 게 아침에 제가 이제 시황글에서나 아니면 아침 그 모닝 브리핑에서도 올려드린 게 이제 엔비디아 매출 채권 이슈가 있었다 미국에서.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증시 돌아가는 시간에 계속 이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매출 채권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매출 채권은 그냥 외상. 예, 그러니까 팔았는데 돈 못 받은 거. 예, 이걸 이제 매출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원래 그 전 분기에 230억 달러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330억 달러 이상으로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 외상이 이렇게 많이 늘었으면 이게 돈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들이 어떤 걱정을 하냐면 저 외상 못 받으면 엔비디아 어떻게 되나? 그리고 저 외상으로 투자한 게 빅테크들일 텐데 그러면 저렇게 돈 안 갚으면서 투자하는 기업들이 투자 더 할 수 있겠어? 그러면은 엔비디아 주가는 이제 피크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워낙 투자가 되게 많이 올라가니까 매출이 절대적으로 되게 커져서 매출 채권도 같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금액이 워낙 크니까 우리가 그냥 조금 천천히 줄게. 그러니까 뭐 어쨌든 줄 건데 조금 시기는 이렇게 줄게라고 이제 시기를 합의해서 조절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 핵심 고객은 대부분 다 빅테크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문제가 터지면 이제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게 내가 돈 외상을 못 받아버리면 문제가 터지는 건데 그 엔비디아가 현금 보유한 게 막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감안해 보면 좀 오버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보면 이게 이제 어떤 데이터냐면 이게 이제 그 못 받은 외상값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날짜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원래 이랬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중간값에 해당되는 50일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막 확 올라갈 때 저 때는 매출이 갑자기 빵 터졌을 때 전분기 대비 그때라서 이것도 별로 특이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돈을 계속 받고 있는데 저기 뭐 갑자기 못 받아서 못 받는 기간이 늘어지면 위험한 거잖아요. 그만큼 못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닌데 이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실제로 보면 이제 예전에 닷컴 버블 때 이 메리츠 증권 자료 보니까 이제 닷컴 버블 때 시스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매출 증가보다 매출 채권, 그러니까 외상값 증가가 훨씬 더 컸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받는 매출이 되게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 서로 죽어나는 그런 경우가 생겼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매출 채권보다 커요. 예, 그러니까 그냥 결국엔 다 또 받는 거고 받아내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오버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매출 채권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단기 해프닝으로 지나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받는 조짐이 데이터상 보이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조짐은 없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에 한해서는 조금 해프닝으로 지나갈 것 같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금리 문제인데 이게 고용이 좋게 나왔는데 사실은 비농업 일자리만큼 중요한 거는 실업률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업률이 4.4%로 올라갔는데 이제 어쨌든 이 정도 가지고 보통 그 조금 치밀하게 좀 타이트하게 보면 4.5, 아주 널널하게 보면 5%. 예, 그 정도를 완전 고용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거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4.4%면 추세적으로는 조금씩 올라가긴 하는데 4.4% 정도면은 좀 금리 내린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를 들어 이번 고용지표 봐서는 이거 금리 인하 물 건너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10월, 11월 데이터는 12월 16일에 발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고용지표 나온 건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지표를 볼 때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한 신호가 딱 느껴진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AI는 금리 내리고 할 때 여윳돈이 많을 때 투자했었는데 이제 여유가 없어지게 될 거고 그렇게 하면 투자하면 안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외에 이제 비트코인 하락하면서 여기에 이제 엮여 있는 자금들 뭐 CTA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파생 상품 엮여 있는 자금들 뭐 이런 것들이 결집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금리도 예민하고 AI도 예민하고 그러니까 이제 두들겨 맞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뭐 하이닉스 오늘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아예 그냥 21선을 회복한 해 만에 되게 중요해서 뭐 그 얘기 하는데 그냥 아예 깔끔하게 그냥 저 멀리 붕 하고 이제 떨어지는 예, 그런 형태가 되는데, 다만 조금 위안이 되는 건 코스피는 종가까지 흘러내리는 형태가 됐거든요. 막판에 조금 올리긴 했지만, 근데 하이닉스는 그 오전에 저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후는 더 밀리진 않는, 예, 그나마 누군가 물량을 좀 받았다, 이런 의미는 그나마 좀 있고, 그다음에 증권주가 이번 주 하루 정도는 움직이지 않을까? 이제 상법 개정이 좀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뉴스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주는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됐고, 자동차주가 오늘 좀 선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AI하고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으로 분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관세 이제 논란이 이제 지나간 상태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가 차라리 좀 안전한 것 같다, 뭐 이런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제약주, 그 다음에 화장품주, 이런 것들, 특히 이제 화장품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서로 이제 되게 많이 맞서고 있고, 오늘도 메시지 나온 건 뭐 안 끝난다 싶게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중국의 어떤 일본 압박,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제품을 더 많이 사겠는데, 뭐 하여튼 이런 식의 어떤 흐름으로 이해가 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뭐 대형주는 오늘 탑 10 중에서도 그렇고, 근데 상승한 종목도 제법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워낙 뭐 조선, 뭐 원전,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서, 특히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두 종목이 86포인트를 떨어뜨렸어요. 예, 전체 지수의 한 55%를 이 두 종목이 끌어내리는, 아무래도 뭐 AI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고, 하이닉스는 380조 원 정도까지 시가총액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오늘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제 밀렸는데, 제약바이오는 선별적으로도 올라간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그 안에서도 좀 종목들을 좀 골라 들어가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수급에서 외국인들 오늘 정말 많이 팔았습니다. 3조 1천억 원. 예, 3조 1천억 원인데, 제가 매매 비중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게 25%, 매도 비중 25% 이하로 떨어져 줘야, 그래야 이제 매도하던 외국인들이 떠난 거고, 그렇지 않으면 팔던 애들은 아직은 계속 남아있는 거라서 좀 불안정하다, 이제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건 뭐 아예 오늘 거의 3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 매도한 시장, 그러니까 규모의 40% 가까이가 외국인들이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많으면 35, 적을 때 한 26,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엄청나게 매도가 오늘 나왔고, 매수 자체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가장 적은 24%였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좀 안 좋았던 게, 이거 팔면 누군가 사야 되거든요. 이 정도 빠진다는 찬스야라고 하고 매수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안 붙은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파는 애들 어차피 파는 건데, 요 정도 팔면 받아야지라고 들어와야 될 외국인들이 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오늘 봐서는 상당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을 많이 했구나, 이런 것들이 좀 입증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종목은 뭐 하이닉스 1조 4,600억, 삼성전자 8천억, 그러니까 두 종목에서만 거의 2조 3천억. 그러니까 전체 매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죠. 그 다음에 뭐 전력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매도에 들어가 있었고, 매수는 뭐 카카오 인터넷주라든가, 뭐 2차 전지 일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있고, 자동차주가 오늘 매수 쪽에 좀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뭐 하이닉스 양봉 나왔다고, 기관이 그나마 한 2,300억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의 매수가 이제 그나마 오후장에서는 안 빠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고, 뭐 금융주 좀 받았고, 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 뭐 예를 들어서 뭐 CJ나 저 올리브영 때문에 파라다이스, 뭐 롯데 관광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좀 매수에 들어가 있었고요.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제약 바이오를 좀 덜어내고, 그리고 반도체를 오늘 열심히 받았어요. 뭐 테크윙, 하나마이크론, 유진테크, 원익 IPS, 고영, FST, 테스, 뭐 하여튼 줄줄줄 해가지고 오늘 매수한 종목의 상위에 거의 70%를 반도체로 채웠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반도체를 한번 또 어떻게 해보려나, 뭐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기관은 오늘 반대로 반도체를 팔았습니다. 예, 반도체 팔고, 그러니까 매수 쪽은 그렇게 특별하게 어떤 업종별 특징은 없는데, 코스피하고 비슷하게 약간 그 중국 관광 관련된 종목군들 있잖아요. 예, 이런 종목군들을 기관들은 좀 매수를 하는, 예,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금리 자산 고평가 이런 논란인데, 오늘 미국 만기일이거든요.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좀 뭐 제가 잠시 후에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초반 변동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엔비디아는 저는 약간 좀 농락당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며칠 전에 뭐 이걸 아마 기사로도 다들 보셨을 텐데 이제 저도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엔비디아가 위아래로 7%의 베팅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7% 아래로 7% 옵션 베팅이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 전후에서 근데 어제 같은 경우가 저점 대비 고점이 8%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제 종가부터 따져놓고 보면 어제 피크점이 그리고 어제 피크부터 어제 종가가 마이너스 8%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파생 쪽 이런 데서 좀 가지고 논 것 같은 이렇게 이제 시장이 어떤 많이 흔들릴 때는 위아래로 갖고 놀기 좋으니까 일부러 좀 흔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좀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증시는 월요일에 5주 연속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때려놓고 이제 월요일 날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런데 월요일에 이렇게 하락한 날 월요일에 빠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신용 터집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어느 정도 또 올려놓지 않으면 코스피는 이미 신용 터질 수 있는 구간으로 왔고 코스닥은 아슬아슬하게 걸터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 이제 시장이 좀 돌려지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런 가운데 기술주 다음에 이게 이제 오늘 많이 빠진 종목이 됐고 오늘 버틴 종목은 한일령 관련된 종목군들 그다음에 이제 제약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버티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빠지네 버티네 요 구도가 그냥 계속 고정될 거냐 아니면 반대 시소로 넘어갈 거냐 요걸 봐야 되는데 일단은 좀 과하게 빠지고 해서 이게 보통 이러면 좀 반대로 틀긴 하는데 일단 좀 주말에 나오는 이슈들이 어떤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보여드린 건데 이게 알고리즘이 이상하게 최근에 오늘도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렇다고 뭐 아침에 미는데 아무런 멀쩡하게 밀 수는 없으니까 최근에 악재가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이제 실존한다라고 보니까 저렇게 밀렸겠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걸 이용하는 파생쟁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구도가 깨지는 게, 저 11월 동안 평균적으로 계속 저렇게 움직이거든요. 10시에 느닷없이 때리고, 아예 그냥 종가로 빠지던가 아니면 이제 어느 날 올리던가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 현상이 끝나면 옵션의 어떤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니까, 저 흐름이 종료가 되는지 오늘 밤 미증시에서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유 막 제가 계속 월요일에도 비슷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월요일에 띄워놓고 주중엔 변동성 만든다고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때리는 건 조금 예상을 못했는데 어쨌든 또 이래놓고 시장에서는 또 변동성은 다음 변동성은 또 반등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또 이럴 때 계속해서 기관이 뭐 샀는지 외국인들이 뭐 샀는지 그동안 실적 좋았던 종목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찾아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한 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 좀 꼭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까지는 아니더라도 눌러주시면 좋은데 구독하기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